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를 좀 설명을 집행위원장님, 예, 류 박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예상점을 주시죠. 벗어났습니다. 천안의 경질련은 사실은 저도 초창기 때부터 계속 관여를 해왔고, 초창기에 집행위원도 했고, 지금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상당한 보람과 경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지원을 안 받고 순수 회비로 움직인다는 게 가장 자랑스럽고, 남들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고요. 천안한 경실련뿐만 아니라 경실련 그 운영 체계는 공동대표 3인 체제에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그 밖에 뭐 조직위원장, 뭐 여러 가지 각 분과위원장이 있지만, 우리 공동대표님들이 상징적인 인물로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주적인 집단이라고,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국장님께서 최근에 가장 그 역량을 집중한 그런 사업이 있는지요? 설명을 있죠. 한번 해줘 보시죠. 있죠. 예.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고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은 저희 천안 아산 지역에 아산시 재선거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 운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약을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있었고, 또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6월에 있는데 그와 대비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사업을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제안을 했고, 또 우리 특히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충청권 공약, 특히 충남 개발 공약에 대한 평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증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경에 충남 공약 평가한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의미 있습니다. 있는 사업을 참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 그 계엄에 의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당겨진 선거인데 정책을 제안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천안아산 경실련이니까 천안아산에 그 해당되는 가장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줘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경실련에서는 전국 경실련이 모여서 지난 1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46개 정책 과제를 작성해서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물론 뭐 우리 천안아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들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공약 중에 하나는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서 산업단지 특례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해서 이번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시차가 있는 두 공구를 만들고, 한 공구는 주택지로 해서 아파트를 일반 분양을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격거리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그런 공약으로 하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공약 제안을 했고, 그것이 채택되어서 당선이 되시면 아마 공약이 반영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 선거에 반영할 정책을 정하거나 입안하는 경실련의 조직 내에서 그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이 있나요? 네, 저희가 1월 달부터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유권자 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에서는 우리 정책위원장님이 검증단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는 저희 경실련이 수년 동안 해온 정책 사업들을 좀 선별해서 그 중에서 토론을 거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헌법 개정사도 포함되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실 그 회원 규모를 보면 겨우 100명인데 그 추진 사업이나 그리고 실제 대통령 선거에 정책을 입안하고 채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시민단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100명이라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인원수가 아닌가. 혹시 그 회원의 증강에 대한 어떤 전략 같은 게 집행위원장님께서는 가지고 예. 계신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줘보시죠. 제가 올 1월부터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모토로 걸었던 게 그 사무실 이전, 그다음 회원 확대, 그중에 이제 외원 확대를 가장 큰 공약이나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실련의 목적이나 의도는 감시와 견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 감시와 견제를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천안에서 충분히 해왔다는 거. 그리고 지금 충남에서 노사민정이라는 그런 그 위원회가 있는데, 협의체죠. 예, 협의체인데 그 민간 부분에 YWC와 예. 우리 경실련이 참여했다는 거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동안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악한 가운데서 지원 없이 이렇게 꿋꿋하게 견뎌오고 재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그 모든 그 사회 활동 아니면은 뭐 시민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적인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예. 사실 100명의 회원이 이제 내는 회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물론 그 회원, 그러니까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정당에도 뭐 기업에도 아니면은 뭐 정부의 보조금도 안 받고 시민단체를 운영한다는 게 좋은 취지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회원 확대 말고 다른 어떤 그런 보관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두 분 중 어느 분이든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거를 말씀하시고 제가 또 나름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경실련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 0%를 선언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30대 대기업에서는 후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직 시민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사실 그것만 가지고 뭐 사무실도 운영하고 경상비나 사업비를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이 무너지면 저희 경실련이 가지고 있는 40년 전통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활동가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경상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회원 확대 사업이나 후원 확대 사업은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뭐 용역 연구 사업이라든가 또 별도로 기업이나 사회단체하고 하는 그런 연계 사업 등을 통해서 그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쉬운 일은 뭐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일감으로는 그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그 경실련의 외연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참여 사업을 확대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경실련이 평균 연령, 회원의 평균 연령이나 주로 활동하는 그 분들의 연령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연을 젊은 친구들 아니면은 이제 좀 그 연령대를 낮춰서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 단체라든지 이렇게 연대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그런 예가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예. 저희도 이제 대학생 경실련 또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 경실련 직능이나 연령대별로 해왔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식당도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가는 맞습니다. 메뉴가 있는 것처럼 저희 경실련 식당은 중장년층 또 학창 시절에 운동을 했던 분들이 주로 찾는 그런 뭐 식당과 같은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뉴를 좀 젊은 세대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퓨전 스타일로 가거나 또 요즘 유행하는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로도 또 가서 저희가 하는 사업을 뭐 요즘 세대가 적응할 수 있고 또 좋아할 수 있는 것으로 좀 패키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 내용들을 좀 꾸미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지키는 것, 뭐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주 옳으신 네, 맞습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좀 대학생 영경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생겼는데 있었군요. 그게 있었는데 그 MZ 세대들이 사실은 옛날에 어느 진보 지도자가 하신 말씀이 전 국민 1인 1단체 가입하기 운동을 하자 어떤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전 국민이 한 사람이 한 단체씩만 가입해도 이 사회가 되게 풍요해지고 그렇습니다. 예. 건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런 옛날에 그 자부심, 나 때는 이랬는데 하는 그런 생각만 갖지 말고 좀 우리 어느 지자체 그 주무관들이 막 되게 망가지고 막 이렇게 홍보하는 풍주맨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로컬 이슈도 그런 식으로도 한번 뭐 가발 수기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그동안에 그 12.3 사태부터 쭉 몇 달 12.3 사태 개헌. 네, 작년 개헌부터 예. 지금까지 경실련은 그동안 계속 목소리를 냈었고요. 또 이게 사실은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중독에 치우치지 않느냐 물론 중독에 치우쳤지만 사실은 그게 더 우리의 자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실련은 정치적인 중립을 표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양당제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오랫동안 양당제 형태를 취해왔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주도하는 그 국회를 다수 의석 차지한 거대 정당이 이제 두 곳이 있는데 12.3 계엄 사태 때 결국은 국민의힘의 1호 당원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갖고 계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정치적인 중립을 기계적인 중립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적극적으로 그 경실련의 목소리를 냈는가에 있어서 제 기억에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약간 이제 뭐 참여연대라든지 아니면 촛불행동이라든지 몇 가지 유사 단체가 있는데 뭐 경실련은 물론 제가 느끼기에도 연령대도 있고 점잖은 단체이긴 한데 과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계엄 사태에 대해서 뭐 결국은 이제 그럴 때 목소리를 낼 때 이제 민주당 편으로 치운친다는 그런 뭔가 그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약간 반성 같은 제가 좀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말씀드려볼까요?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이번 12.3 계엄과 관련해서 사회 대개혁과 관련된 그 연대체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 경실련이 당연히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경실련이 활동을 해 와서 뭐 시대의 어떤 그 이슈에 그렇게 지체되지는 않는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형식적인 정치적 중립성과 기계적인 실질적인 중립성이 있는데 형식적인 것은 뭐 대표님이나 이런 임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금하고 있는데 그거 문제하고 또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은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계시는데 아마 형식적인 중립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시는데 내용적으로 좀 이것은 어느 특정 정당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든가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의대 정원 2,000명은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정책이지만 그렇죠. 5년 전에는 저희가 그 정책을 경실련에서 5년 동안 해왔고 이것을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2,000명은 저희가 원하는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저희는 400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2,000명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그 의대 정원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좀 응원하는 형식으로 갔었죠. 그거에 때문에 저희 회원 중에는 왜 윤석열을 정책을 동의하느냐 그렇게 이제 반대하고 저희 경실련을 이제 질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사안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의대 정원 관련된 거는 중앙 이슈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경실련 중앙 조직이 있고
천안한 경실련은 또 다른 독립적인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중앙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천안아산 경실련만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에 네, 네.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은 예. 뭐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제가 전국적으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전국적인 이슈는 예. 중앙하고 전국 경실련이 모아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에서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해서 홈페이지에만 연계해서 알리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를테면 연금 개혁이나 이번에 또 퇴직연금 제도 같은 거는 국회에 가서 협약식도 체결하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사실 우리가 보도 자료를 지역에 뿌려도 지역 신문에서는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가 잘 안 된단 그렇군요.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해서 지역에서 실제 이런 것을 관심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것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천안아산 경실련의 어떤 지명도 내지는 그러니까 이제 대중으로 다가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천안아산 경실련이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회원가입도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송출하는 이 그 유튜브 방송 자체도 많은 사람이 구독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 경실련의 이슈라 할지라도 그 타이밍이 되게 그 맞게 이렇게 이슈를 계속 보도 자료를 뿌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 그 우리가 목소리를 계속 안 낸 건 아닙니다. 단 아까 우리 저 선수장님 말씀하신 약간 덜 반영이 되고 덜 비춰진 면이 없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인 얘기를 해왔던 경실련이었고요. 중요한 건 그동안에 우리 안에서도 내부적으로서도 약간 뭐 자우는 아니지만 싫어서 나가신 분도 있고 생각이 차이가 있어서 나가신 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남아있는 자들이 경실련을 지탱해왔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지속 연속성과 또 지속 가능한 게 경실련의 장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잘 해내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도 비전이 있을 아이, 거다. 그럼요. 예. 자, 그러면 뭐 적당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마지막으로 집행위원장님께서 그 경실련의 가입을 회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회비는 그냥 일반 회원 기준으로. 일반 회원은 10,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예. 매달 10,000원을 내므로 해서 예. 그리고 이제 경실련의 회원이 됨으로 해서 예.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베네피트. 예를 들어서 베네핏 글쎄요 이제 어떤 이익을 바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회단체니까 근데 그 10,000원의 회비를 내고 경실련의 정회원이 되면 어떤 그 회원으로서의 자부감 내지는 어떤 어떤 메리트 뭐 베네핏은 좀 이상하고요 예 참 그런 게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중요한 건 내가 단돈 10,000원이나 20,000원, 30,000원을 내는 제가 소중한 거죠. 그 소중한 것은 내가 뭐 연말정산에 기부금 이런 거는 둘째 치고 내가 어떤 시민단체 아니면 나의 어떤 이익을 담당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어떤 게 열악하죠? 재정적인. 재정적인 부분. 그래서 공동대표는 3분, 집행위원 또 나머지 회원들의 자발적인 그 회비를 움직이는데 특히 인천경실련인가요? 인천경실련은 또 다른 무슨 수익사업, 아니 지원사업을 한다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걸 꼭 따라간다는 거.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예. 일반 회원이 10,000원이란 회비를 내므로 해서 그리고 이제 경실련의 정회원이 되면 내가 낸 10,000원 그리고 내가 경실련 회원이 됨으로 해서 어떤 그 즐거움 내지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적으로 정당인이 되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권리당원이 되거나 뭐 한 달에 뭐 1,000원, 2,000원 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 참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양당제가 주인 정치 시스템 하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정략적인 부분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그런데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서 그 제3자 입장에서 감시하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보람 같은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큰 부분이 아닌가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계속 찍어야 돼 이거? 만 원의 회원 정회원이 되시면은 뭐 총회 예, 이를테면은 저희가 중앙경실련에서 보내주는 뉴스레터를 거의 매일같이 뉴스레터 정보가 오고요. 그 다음에 격간지로 발행되는 월간 경실련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안 옵니다 요즘. 네, 그 신청을 제가 안 해서 그래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신청을 하실 때 월간 경실련을 받아보겠다 그러면 책자형으로 댁으로 배달되는 아, 것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것도 이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경실련에서 천안아산 경실련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참여할 수 있는 정보 어떤 예. 행사들이 있나요? 네? 어떤 행사들이? 주로 이제 토론회나 뭐 또 조직위원회에서 운영되는 야유회나 뭐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프라인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 저희가 미흡하게 했다고 질책하시면 굉장히 미흡하게 했는데 그래도 하진 않았다. 사회자님께서는 원하시는 답은 그거 아닌 것 같고 아니요, 제가 원하는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총회를 해보면 다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위임 하는데 사실 집행위원회에서도 잘 안 움직여요. 물론 뭐 날짜적 핑계 뭐 여러 가지 여건 핑계 되지만 사실은 핑계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일단은 전화를 이번 달부터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간단하게 오늘 그 천안아산 경실련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황인준입니다. 황인준이었습니다. 아유.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죠. 예, 준비된 게 아니라서 그냥